막연하게 그래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또 감옥 같은 교실에서 견뎌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 글로벌 세상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세상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는 사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류지선이라고 하고요. 아프리카를 통해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저도 고생 많았고 모두가 고생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2020년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특히 올해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죠. 네, 그리고 단순히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병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산업계 혹은 직업계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지금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기술,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70%가 인공지능이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미래에는 어떤 직업군들이 펼쳐지며 어떤 것들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환경오염, 쓰레기, 여러 가지 지각 변화로 인해서 몇십 년 후에는 지구의 전체가 쓰레기를 뒤덮인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구도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러분 청소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입장에서 고민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앞으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럼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들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저의 삶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이상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고 나의 미래는 창창하게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네, 저 역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외고를 가야 된다고 해서 외고를 갔지만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지금도 저는 토실토실한데 고등학교 때는 지금보다 한 10kg는 더 쪘어요. 살은 찌고 또 막연하게 그래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또 감옥 같은 교실에서 견뎌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회가 또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대학을 갔어요. 연대를 갔어요.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는 창창한 날이 펼쳐질 거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다 밝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느낀 현실은 속았다 라는 느낌이 처음이었어요. 대학을 갔는데 어떤 것도 답을 주지를 못했었고 여태까지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모든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살지? 신은 존재할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일까? 점점 더 고민들이 많고 저는 사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그 학사 경고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학점이 어느 정도 이하면은 일종의 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낙제를 3번 맞으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돼요.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2번 다 학사 경고를 맞았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았다라는 기분들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고민들 때문에요. 자, 직장인이 됩니다. 직장이 되면 당연히 그래도 제가 연대를 나왔으니까 취직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했었으니까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모르겠다라는 고민들 뿐이었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20대, 30대, 또 60대까지 쫙 선을 그려보죠. 스펙을 쌓으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앞날을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 투성이었었어요. 특히 저는 20대 후반 정도의 친구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을 갔더니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점점 조금씩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머, 저 친구 남편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집은 몇 평이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경쟁과 남과 비교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짐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일하고 있었던 곳은 해외 영업이었었어요. 제가 언어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었는데 마침 그때 해외 영업을 하면서 저는 아프리카 시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연하게요.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을, 아프리카 국가들을 10여 개국 이상을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거기에서 6개국에서 저는 제가 IT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6개국에서 제품을 런칭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게 돼요. 아프리카는 나를 받아주네? 내가 여태까지 그냥 시키니까 일을 하긴 했었었는데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네? 내가 이곳에 살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데 당시에도 아프리카 시장을 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는 너무 가고 싶고 지금 현실은 회사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 제가 한 거는 여러분 테드 강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바시 같은 세바시를 글로벌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아프리카 관련된 것들을 저는 다 찾아가면서 그래, 내가 몸은 지금 이 사무실에 있지만 나는 아프리카의 꿈을 꾸고 있어. 그러면서 온갖 아프리카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잡사이트를 보면서 아프리카 내에 있는 한국 회사들을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쉽진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래 내가 사업을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게 뷰티랑 패션 쪽으로 해서 그래 아프리카의 그 패션과 뷰티를 재창조하는 거야. 당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을 하면서 reinvent the mobile phone 해서 휴대폰을 재창조한다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거를 카피해서 나는 아프리카의 뷰티와 패션을 reinvent 할 거야.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아프리카의 뉴스, 그런 자료 탐색을 하면서 이런 기관들을 1년 동안 보내면서 저는 드디어 나이지리아에서 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왜냐하면 혼자 아프리카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내서 기어코 드디어 2012년도 9월 달에 제가 나이지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IT 업계에서 문제없이 아까 보여드린 그 직선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스펙을 쌓고 있는 과정이었었고 더군다나 저를 입사시켜준 회사는 제가 있었던 IT 업종이 아닌 여러분들 LG전자나 삼성전자 가시면은 쇼룸이 있잖아요. 그런 쇼룸을 만드는 인테리어 업체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인테리어 업체는 저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를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특한 저의 이력을 가지고선 어필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 월급까지도 좀 더 깎였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아프리카에 가는 많은 한국 기업들, 한국 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위험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이 조금은 낫거든요. 저는 오히려 근데 반대의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굳이 너는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니? 하면서 많이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 드림이 있기에, 아프리카 꿈이 있기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 제가 만난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어떤 단편적인 거와는 좀 달랐어요. 과거, 미래, 또 현재가 다 모순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데 어우러져 있는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의 색깔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익숙하시죠? 가난하고 구걸하는 이런 아프리카의 이미지.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지금 공유경제 하면서 아프리카는 상당히 핀테크나 그리고 공유 플랫폼. 네, 이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계시는 거는 오토바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이미 아프리카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앞서져 있는 공유경제를 이룩하고 있어요. 또한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차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차들이 많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20년 전에는 저랬었어.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의 과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융합이 되어 있고 또 엄청난 모순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 냄새가 많이 나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지 춤을 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아프리카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뭔가 생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끼지 못하셨던 좀 아프리카의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저는 한국 회사를 3년 정도 다니고 창업을 합니다. 당연히 창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저는 했죠. 처음 시작한 것은 뷰티 패션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브랜드를 명을 하나 만들자. 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아프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업계획서에 제가 사실은 제 브랜드 이름도 만들었었어요. 아프로마라고. 아프로는 아프리카의 접두어고 아로마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향기가 나는 제품들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만든 거였는데 막상 제가 사업할 기회가 생기고 브랜드명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그때 생각을 했었지, 그걸 해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이 막연하게 꿈꾸는 분들이 막연하게 꿈꾸고 상상하는 그 그림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현실을 위해서 내 꿈꾸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꿈꾸더라도 열심히 꿈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꿀 때는 전혀 그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로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또 한국의 화장품도 판매를 합니다. 샵을 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샵을 운영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패션이나 뷰티 쪽은 소셜미디어 쪽에 광고하고 좋은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영세한 사업자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네, 보시다시피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직접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도 하면서 화장품 시술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진 찍은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같이 영화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영화제도 제가 참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저의 모습은, 나이지리아에 매년 안과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NGO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백내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하얘지면서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앉게 되는 눈 질병인데 이거를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우리나라 NGO 비전케어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나이지리아에 와서 당연히 그런 시술을 했었고요. 저는 자발적으로 그 NGO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또한 아무래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언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게 될 일도 있었어서 한국에서 온 기업팀을 위해서 통역 업무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이지리아 영화제 거기서의 감독도 우리나라 한국영화제를 열면서 거기에 제가 초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기업들을 좀 더 소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유형기관도 제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참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이죠? 사실 제가 이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가 나이지리아에서 생활하는 생활비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300~400만 원이 들어요. 생활비만 그 정도고 제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을 주는 비용들, 모든 비용들을 따지면 사실 흑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통역을 한 것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제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들을 도와줘도 될까? 내가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유엔과 미팅을 하면서 나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만 저는 한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사람이 그래요.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살 수가 있죠. 내가 사고 싶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를 사고 싶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코인 노래방을 갈까?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를 사 먹을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책들을 중고 서점에서 살까? 다양한 생각이 들죠. 왜냐면 비용이 너무너무 적으니까요. 내가 어떤 결핍한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쉽지 않은 순간이 있을 때 내리는 선택. 저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면서 나이지리아에서의 삶을 살다가 전환이 되는 점은 작년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통역 업무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에 정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이지리아의 정부 쪽에다가 컨설팅을 하는 좀 장기 프로젝트에 제가 통역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제는 좀 뭔가 격식이 있어 보이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고 아까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무대에 서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역을 하면서 특히 정부 대 정부 간에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막중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1년 내내 참석을 하면서 네, 멋진 경험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양 사이에는 작은 섬나라예요. 하지만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까지 가서도 다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 통역을 하고 또 연말에는 나이지리아에서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기업과 정부와 모든 관련자들이 모이는 그런 비즈니스 포럼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사회까지도 보면서 네,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다. 이게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남을 때는 사실 저의 직원들 그리고 제 사업체만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부를 위해서 올바른 컨설팅을 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갈 곳은 이곳이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관련자분들을 쫓아다니고 관련된 지식들을 쌓고 자격증들을 따면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제가 정부 사업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래서 튀니지라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네, 작년에 했던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제는 통역이 아닌 컨설턴트로서 참여를 하고요. 또한 저는 온라인 매체에서 칼럼 전문 기자로서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를 쓰는, 정치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아프로마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이런 강연, 블로거, 또 그 네이버에서 블로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 역할도 이렇게 다채롭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삶이었어요. 삶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수능에서 떨어지면, 혹은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내 스펙이 이게 제대로 안 좋으면, 그리고 내가 쟤한테 지면, 너 나한테 이렇기 때문에 난 너랑 더 이상 안 놀아. 용서 안 해. 이렇게 매 순간 이거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인생은 정글이에요. 정글에서는 어떻죠? 정답이 없어요. 생존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온 가지 방법들을 다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배가 고파도 내 팀들과 같이 하나하나 헤쳐가며 웃을 수가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한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기억나시죠? 지금 코로나가 혹은 미래의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우리 사회를 덮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AI나 다른 기술이 여러분의 직업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면서 그만두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 문화, 이렇게 수능, 대기업, 스펙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될까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전 세계, 나의 모든 세계인이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7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나이지리아에서 물건을 삽니다.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해요. 저 뭐 좀 갖다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보통 늦어도 이틀 안에는 도착을 하죠. 올바른 제품으로. 자, 나이지리아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틀 안에 오지 않고요. 그리고 택배 기사가 아까 보셨듯이 오토바이로 하는데, 오토바이 기사가 물건이 가치가 좀 높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G마켓에서 물건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래, 아프리카에서 내가 G마켓에 물건을 팔아보겠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G마켓 같은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팔아보겠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그 G마켓에서는 자신들의 이윤을 빼고선 나머지 비용을 여러분에게 지불을 하잖아요. 자, 지불을 안 합니다. 원래는 10%를 본인들의 이윤을 빼고선 90%를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데, 온갖 명목으로 50% 정도를 떼면서 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해? 당장 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받아내지?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겠죠. 이거는 제 실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도 겪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G마켓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보던가 외부 쪽의 자문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보거나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못 살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런 현지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사나요? 근데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상권을 쥐고 사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플랜 B, 플랜 C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인생은 외줄타기가 아니라 정글이라는 점, 답이 없다라는 점, 정답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정답은 나만이 알고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된다는 점, 저는 이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커서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교사가 될까? 이게 블루오션이래. 이쪽으로 내가 가볼까? 앞으로 뜨는 직종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죠. 또 미래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가두지 말고 한 직종으로서 나를 정의하지 말고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사실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죠. 나라는 존재를 다양한 점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가르쳐줘 볼까? 이렇게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그림을 그려볼까? 이 일을 해볼까? 사회를 해볼까?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제한하지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안에 무궁무진한 자아는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점. 방금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글로벌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 그래, 이제 내가 커서 커리어 워먼이 돼서 혹은 커리어맨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앞으로의 미래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1%인 8천만의 인구 정도가 현재 난민의 상태가 있어요. 이 그림은 현재 북아프리카인 시리아의 난민의 모습인데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혹은 종교적인 이유, 다양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집을 잃거나 혹은 내가 갈 곳이 없거나 혹은 내가 또 어디로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요. 그런 사람들이 8천만 명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 집계만 8천만 명입니다. 여기에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또 혹은 비공식적인 집계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죠. 이 8천만인 인구만으로도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슬픈 것은 이 인구 중에 50% 이상이 아이들이라는 점. 이 아이들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아이들의 현재는 누가 책임을 지며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비율은 1%밖에 안 돼요. 즉 10,000명이 지원을 하면은 한 100명 정도밖에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작년에 이란에서 온 친구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이란 친구는 아버님이 이란 분이고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난민의 신분으로서 살았는데 사실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서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가 있었었는데 이 아버님은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이란에 가면 종교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꼭 난민의 지위로 좀 승격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이란 친구가 지금 16살인데 이 반 학생들이 국민 청원을 올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내 이란 친구를 살려주세요. 한국에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안산, 여기에 15%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 글로벌 세상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세상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내 직업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나의 어떤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해외에 가요.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 외국인들도 이주 노동자들도 다문화 가정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자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본국에다가 돈을 송금을 해줘요. 그러면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삼성 휴대폰을 사고 LG 냉장고를 사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사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는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한국 기업이 성장을 하겠죠? 한국 기업이 성장을 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화를 주창하면서 굉장히 아이콘적인 획을 그었던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먼저 있어서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정신으로 저는 그런 정신을 아프리카에서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보셨던 화살표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꼬불꼬불한 선들 통해서 저는 사실 이 반짝거리는 이 이탈의 경로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선대로 스펙에 맞춰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내가 결정을 해야 했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을 때 나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흑수저고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냥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정해진 대로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이지리아의 11살짜리 안소니라는 친구가 4개월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발레를 하는 이 모습을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뉴욕에 있는 발레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죠.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무용 잘하는 친구가 영상을 올려서 될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라고스 지역에서 이 친구가 사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코를 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쓰레기와 악취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이 바닥은 시멘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레를 하는 곳은 아주 매끈한 마루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장을 하면서 발레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시멘트에서 더군다나 이 장소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친구는 이 영상을 무료로 발레 교습을 받는 교습을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린 거였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레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발레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려움들은 늘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견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열정을 알 수가 있다면 어떤 불확실성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우분투 정신으로 또 남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이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런 레슨이고 가르침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시 나에게 맞는 나의 길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